네, 이종섭 호주 대사의 부임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계속 가열되고 있죠.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임명 철회는 없다. 아니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이종섭 이슈 때문에 지금 당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 와중에도 임명 철회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논란 계속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공수처하고 야당 그리고 일부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거야. 야, 참, 너희들의 힘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정치 공작 그 두 눈 뜨고 보고만 있는 거야? 놀고 있어요, 정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적인 임무를 하러 호주에 갔다. 당장 내일이라도 공수처가 부르면 귀국해서 조사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 한번 불러봐. 내일이라도 정말 오는지 안 오는지. 아마 난색을 피하면서 안 올걸? 그 대통령실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지난해 12월 말로 기존 대사가 정년 퇴직한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대사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직업 외교관들의 경우 정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특임 대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말로 기존 대사가 일 잘했으면은 특임 대사로 임명해 가지고 계속 거기서 일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특임 공관장 정년도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년을 다 채워가지고 그만뒀다고 그러면 정년이 없는 특임 공관장 세우면 되겠네. 그 사람 보고 당신 저 1월 1일부터는 특임 공관장이니까 할 때까지 하고 싶을 때까지 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군사작전 하듯이 그 이종섭이를 보냈단 말이죠. 자, 대통령실에서는 문제 삼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종섭과 대통령실의 통화 내용을 어떻게 야당 언론이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거기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쫙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상병 사건 아시죠? 최수근 해병대 상병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상병으로 추서했습니다만은 해병대 군인으로 있을 때 이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작년에 경북 예천에. 그래서 실종자가 생겼단 말이죠. 많은 해병대 군인들이 가서 이제 대민 지원을 하러 갔는데 그 임성근 사단장 이 사람이 보호 장구도 갖추지 않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그냥 저인망식으로, 저인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하여튼 그 사람을 아주 가깝게 그렇게 해서 쫙 밀고 올라가서 시신을 수습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보호 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가지고 최수근 상병이 그냥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해병대 수사단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격려까지 해서 아주 잘했다고, 힘들게 했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자, 그게 작년 7월 30일 얘기입니다. 7월 31일 그 이튿날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대통령실에서. 뭐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단장을 처벌하면은 누가 사단장 하겠는가? 이딴 개소리도 한 거예요. 야, 그 잘못해가지고 사단장 옷 벗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잖아. 어? 그래서 사단장이 옷 벗고 처벌받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단장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사단병력으로 있어.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결국 임성근은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저항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해병대 사령관 누구였지 이름이?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김계환 죄송합니다. 김계환 그리고 이종섭이가 말을 바꿔요. 박정훈이가 하극상을 했다고. 이것 때문에 박정훈이 막 구속영장 청구되고 막 지금 재판도 받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자, 그렇다면은 왜 갑자기 7월 30일에 국방부 장관까지 다 승인했던 것인데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엎어졌는가? 이때 용산 대통령실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사이의 통화 내용, 또 해병대 스태프로 있었던 병사와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된 해병대 인사가 대화 나눈 내용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성근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임성근을 처벌받지 못하게 한 힘은 무엇일까? 이걸 두고 이제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태효가 과거 MB 정권 때 그 밑에 임성근이가 그 행정관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 행정관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태효가 이렇게 임성근을 비호하느라고 그랬는가? 처음에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했죠. 또 이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 2022년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그 해에 그 포항에서 큰 비가 났는데 임성근이가 그 사단장이 그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병대 장병을 보내서 수색했단 말이죠. 그때 윤석열이가 크게 격려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그렇게 격려를 받았으니 올해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경북 예천에
큰 비가 내려서 수해가 나고 실종자가 났을 때 그런 식으로 수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수근 상병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김태효 1번 김태효가 과거의 부하였던 임성근을 보호한 것이다. 두 번째, 임성근이가 2022년 포항 수해 때 했던 방식으로 2023년 예천 수해 때도 써먹으려다가 최수근 상병이 돌아가시는 그런 참사를 빚었다. 자, 이 두 가지 보다도 세 가지. 세 번째 시나리오가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사실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 누가 이야기했느냐? 바로 김종대 전 의원입니다. 이분이 지금 거의 군 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아마 이종섭이보다 더 잘할 거예요. 자, 임성근이가 누군가에게 로비를 했고요. 그 로비를 했어요. 이게 확인됐습니다. 이 로비를 받은 사람이 윤석열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했는지는 그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자, 근데 임성근이가 로비했던 그 사람 이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요거는 뭐 당연히 그 사람이 윤석열이한테 영향을 미쳤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누굴까요? 요거는 제가 먼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김종대 전 의원이 언젠가 공개할 겁니다. 조만간 공개할 겁니다. 총선 전에 공개한다면 이거는 총선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최은순이요? 아니, 최은순이가 감옥에 있는데 그 최은순이겠어. 요즘 댓글 올라온 것 중에 아닌 건 내가 한번 다 걸러드려야겠다. 그래요. 최은순이는 감옥에 있는데 뭔 소리야? 천공? 천공 아닙니다. 여러분, 천공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공을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천공 아닙니다. 사촌형 검사 아닙니다. 사촌형 검사, 물론 이제 그 사촌형 임성근의 사촌형이 검사고 또 검사 정권이니까 이 검사 정권에서 검사들의 위상이 높으니까 그 사촌형 통해서 구명을 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장제원 아닙니다. 건진 아닙니다. 박용진 추천. 박용진이 왜 나와 거기 있어? 박용진이. 김태효 아닙니다. 김태효라는 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김충식 아닙니다. 권성동 아닙니다. 낙엽이 아닙니다. 이낙엽형은 뭐 아닙니다. 안철수, 양정철도 나왔어. 양정철 아닙니다. 주진우 아닙니다. 이노근이 왜 나와 거기서 또 이노근이. 문재인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임성근 사단장 봐달라고 그렇게 로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한동훈 아닙니다. 이인영 아닙니다. 바이든 아닙니다. 전해철도 아니고 정춘숙도 아니고 이준석도 아니고 장해찬도 나왔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김은국이 왜 나와? 김은국이. 자, 그래요. 윤석열에게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분이 임성근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 이런 설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김종대 전 의원이 밝힐 것입니다. 조만간 어디서 밝히실지는 모르겠지만 밝힐 것입니다. 그래요. 재밌네. 이거 원희룡 아닙니다. 김정은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니고 지드래곤 아닙니다. 박영수가 또 왜 나와? 뉴진스까지 나왔어. 뉴진스의 민지면 조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민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민지 실물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정청래 아니고 강호동도 아니고 정몽규가 나왔죠. 최재형 목사님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님이 그 로비한다고 되겠어요? 클린스만도 나왔네. 클린스만 씩 웃으면서 아닙니다. 남이도 나오고 최진봉도 나오고 전광훈도 나오고 김장환도 나오고 아닙니다. 김장환이 가서 부탁하면 좀 귀담아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없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거는 김종대 전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고 증거를 갖고 그분은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자기 징계받기 싫어서, 징계가 아니죠, 수사 처벌받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로비를 했고, 이 사람은 하여간 윤석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무슨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은 윤석열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쯤 되면은 거의 이름만 얘기 안 했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실체가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럼 여러분, 이번 총선은 하나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놈들한테 더 기회를 줄 수 있겠어요? 입법부 권력까지 줄 수 있겠어요? 아마 이름이 까지면은 얘네들 국회 단독 소집도 못하게 100석 미만으로
의석을 줘야겠다. 이런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곧 공개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종섭 씨, 당신 말이야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2월에 대통령실과 이종섭 사이에 이런 문자 소통, 김계환 사령관도 있군요. 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눈 흔적들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JTBC, MBC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이종섭 씨 당신을 호주로 보낸 거잖아. 우유부단하고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용산에선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에 있다가는 이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서 사고를 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것 같아. 호주로. 응? 아니 뭐 얼마나 급했으면 신임장 정본도 없이 사본을 들고 갈 수 있겠어. 그리고 교민들의 반발이 무서워가지고 캔버라도 시드니도 아니고 브리즈번으로 가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종섭 씨한테 뭐 진실을 지금 당장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몸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몸 조심하라고.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몸 조심하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총선 국면에서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원혼의 존재를 믿어도 되는지 믿으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세월호 참사, 또 10주기입니다. 또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수근 상병 이렇게 국가 권력의 무지와 방관, 무책임으로 인해서 아깝게 희생되신 분들, 이분들이 저는 길 때마다 비바람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천둥 태풍이 부는 이 현상을 직접 목도하면서 자연현상으로 무섭구나. 역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한이 없고 그리고 정도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